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어느 곳에서나 필수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우수 병원 등을 추진해 의료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밝힌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들의 요건을 따져 우수 병원을 지정하고 포괄적 2차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인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 신축을 전개합니다. 또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 인력 파견과 간호 인력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전개 중인데요. 이를 두고 보험 재정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쿠키뉴스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관련 포럼을 열었는데요. 재정관리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효율적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을 주제로 마련된 쿠키뉴스 창간 기념 포럼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건물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정부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발표에 나선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장은 보험료 수입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정부 지원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 구조와 기업 부담,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향후 예상되는 재정 지출을 감안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건강위해를 초래하는 정크푸드 등의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부담하도록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국 보험정책과장은 국고 지원 방식이나 기준, 기한 등에 대해 종합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노년기에 허리둘레가 클수록 치매가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내분비내과와 산부인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8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복부 비만과 노년기 치매 발병률의 연관성을 조사했는데요. 남성의 정상 허리둘레 범위인 85에서 90cm, 여성은 80에서 85cm를 기준으로 허리둘레가 5cm씩 늘어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치매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정상 체중 노인이라도 복부 비만이 있으면 복부 비만이 없는 노인에 비해 남성의 경우 15%, 여성은 23% 치매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렴 환자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34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7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폐렴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는 134만 1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12월 진료 건수가 24만 4,2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자 비율은 10대 미만이 41.9%로 가장 컸지만 증가율은 70대 이상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70대 이상 환자 수는 23만 5,900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8%가량 늘어났습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하던 고령층도 20분 이상 달리거나 정원을 가꾸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고령 인구 111만 9,900여 명을 분석했는데요.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이 전혀 없던 고령층이 2년 후 활동 빈도를 늘릴 경우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가 11%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어 한 주에 1, 2회 하던 중등도 및 고강도 운동 빈도를 5회로 늘렸을 때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 줄었습니다. 중등도 신체 활동으로는 30분 이상 큰 걸음 걷기, 정원 가꾸기, 춤추기 등이 있고 고강도 운동에는 20분 이상 달리기, 사이클, 에어로빅 등이 해당됩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으로 보통 폐암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 폐암뿐 아니라
신장암 역시 흡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신장암은 폐암, 위암, 간암 등에 비하자면 듣는 이에 따라서는 다소 생소한 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마디로 전보다 분명 흔해진 암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장암 환자 수는 2013년 2만 1,100여 명에서 2017년 2만 7,800여 명으로 4년 새 32%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장암은 남성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데요. 남성 환자 수가 여성 환자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문의들은 그 이유로 남성에서 높게 확인되는 흡연율과 비만율을 꼽았습니다. 신장암은 주로 콩팥에 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위치한 실질 조직에 종양이 생겨 발생합니다. 90%가량이 악성 종양이지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장이 후복막 장기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뱃속 장기들은 대부분 복막이라는 막에 쌓여 있는데 신장은 복막 밖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경우 암이 생기고 진행해도 그 증상이 상당 기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이나 소화기 증상으로 복부 쪽에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지만 또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치료에 예후도 아주 좋은 그룹이 되겠고요. 반면에 종양이 커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뇨, 소변에서 이제 피가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혹 자체가 옆구리에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크게 되면 이 복부, 배 쪽에서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병이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리 없는 암으로 불리는 신장암. 발병 확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건 흡연이었습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거르는 기관인데 담배를 많이 피우면 몸속 노폐물이 쌓여 암 위험을 높입니다. 체내 지방이 많이 껴있는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한 사람은 암세포 증식을 유발하는 인자가 늘고 염증도 잘 생깁니다.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과 비만율은 각각 36%와 42%를 찍었습니다. 여성이 기록한 7%, 25%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흡연, 그리고 비만, 그리고 고혈압약을 오래 먹은 경우에 좀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드물지만 유전적으로 생기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양측성에 동시에 생기고 콩팥 한 곳에 2개, 3개씩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그렇지만 그런 유전적인 환자들은 아주 드물고 전체 환자들의 5% 미만으로 드문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투석하는 환자들한테서 신장암이 잘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장암은 대개 40대에서 상당수가 발견되고 60대, 70대로 올라갈수록 빈도가 높아집니다. 중장년층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암은 몸에 생기는 암 중에서도 악성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초기, 그러니까 이 암세포 부위가 7cm 이하라면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80에서 100%이지만 2기를 지나 3기로 들어가면 그 생존율은 50% 이하로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는 일단 초음파 검사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만약 신장에서 혹 같은 게 보인다면 CT나 MRI 촬영을 실시해 암 조직을 보다 자세히 살피고 동시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암이 다른 데로 가 있지 않는 콩팥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절제가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 암은 특이하게 방사선에 듣는 암이 아니고 통상적인 항암제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발견됐다 그랬을 때는 수술이 항상 그 치료의 스탠다드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종양이 크게 되면 콩팥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을 하게 되고, 이제 요즘은 초기에 발견돼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분 신절제술을 함으로써 콩팥의 기능을 많이 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수술을 하더라도 신장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확보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장 전체를 드러내 그 기능이 상실되면 투석 치료를 이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부분 절제를 통해 신장을 살려놓을 수만 있으면 합병증인 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단 부분 절제술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몸을 도는 거의 모든 혈관이 신장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양을 제거하려고 콩팥을 절제를 하면 피가 엄청 나옵니다. 콩팥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피를 걸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기로 혈액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근데 피가 나면 사실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 절제 직전에 콩팥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결차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피가 안 통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피가 안 통하는 시간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허혈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안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장이 손상을 많이 받겠죠. 신장암 치료에서 수술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수술 자체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땐 약물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10년 사이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치료 효과가 커졌습니다. 신장암의 경우 종양이 어느 정도 커져서 장기를 밀어낼 정도가 돼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단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첫 진단을 받은 환자의 30%가량은 이미 전이까지 나타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신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40대 이상은 복부 초음파 촬영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신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또 흡연자, 고혈압 환자, 비만 환자 등은 매년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전문의들은 당부했습니다. 혈뇨가 있을 때 지나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진을 통해 완치의 기회를 살려내야겠죠.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낮은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폐렴이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병하는데요. 초기에는 발열, 오한, 기침, 가래 등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방치하기 쉽습니다. 초기에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급속하게 증상이 나빠지고 여러 합병증을 유발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4위에 머물렀던 폐렴이 지난해 암, 심장질환에 이어 전체 사망 원인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폐렴은 다양한 종류의 균이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호흡기 질환을 말하는데요. 발병 원인에 따라서 세균에 의한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구분됩니다. 이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은 폐렴 구균으로 우리의 코나 목의 점막 등에 있는 흔한 세균인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속으로 침투해 폐렴을 일으키므로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년층에서 폐렴 발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폐렴으로 병원을 찾은 60세 이상 환자가 2014년 31만 3,616명에서 지난해 37만 637명으로 18% 늘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폐 속 세균을 없애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1, 2주 내에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나 고령자, 당뇨, 천식, 결핵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이 쉽게 낫지 않고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고열이 있고 기침, 누런 가래가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폐렴을 의심해보고 진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폐렴 백신을 접종하는 겁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13가지 균을 방어하는 13가 백신, 23가지 균을 방어하는 23가 백신이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23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평소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는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할 경우 만성질환자는 65에서 84%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접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환절기 피부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건조한 날씨로 피부에 수분이 줄어들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거나 울긋불긋해지며 가려움증까지 생깁니다. 이런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난방은 자제하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 섭취를 해주고 샤워나 세안 직후 바로 보습제를 발라줘야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